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니제르와 대만에서 확산 중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요격이 아예 불가능한 사르마트2 ICBM을 전투 임무에 배치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건들은 서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였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추정하지만 미국인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고 중국인은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만주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시각으로 간주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목화 확산 중입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모두 작은 것이 아니며 일부는 꽤 큰 전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 프랑스와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을 포함한 중요한 2차 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나토의 미래, 동유럽의 통제, 중동 석유 통제, 세계 우라늄 공급 등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현재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후진 장치 없이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확대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조였던 발칸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조였던 일중전쟁과 같은 시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이가 이미 램프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6월 6일 전멸되었고 7월 말에 다시 공세가 재개된 이후 또 전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엄폐물이 러시아 지뢰와 포병에 의해서 파괴되어 사상자를 양산하는 경보병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하이마스 포병, 브래들리 전투 차량, 레오파드 탱크, 챌린저 탱크,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경이로운 무기가 모조리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공 방어 시설 및 포병 또는 지뢰에 의해서 파괴되었거나 GPS 신호 방해 및 기타 행태의 전자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이미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전쟁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2024년 선거 이후까지 전쟁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동하는 경우 전술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토 조약 5조를 발동할 구실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전쟁광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성 차관 대행은 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갈등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입니다. 니제르는 프랑스의 최대 우라늄 공급국이고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국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니제르에 그들이 건설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앞세우고 프랑스 외인 부대를 포함한 특수부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제조업체를 거느린 러시아는 니제르 쿠데타의 수혜자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기타 중앙아시아 공화국 내부에서 우라늄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클린턴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제공한 대가로 획득한 대량의 미국 우라늄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의 니제르 우라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우라늄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PMC 바그너가 시리아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용병 수천 명을 고용해서 니제르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하라 사막에서 우라늄 전쟁을 벌이는 PMC 바그너와 프랑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확대 가능성은 분명합니다.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중국의 심화되는 경제 위기가 중국 정권의 대만 침공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습니다. GDP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정되고 북경 정부가 경제 통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갤러거는 중국이 전례 없는 민주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와 중국 청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붕괴가 정치적 불안으로 확산하기 전에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갤러거 의원이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갤러거는 아마도 그는 내부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그에게 더 나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만을 두고 중국과 잠재적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갤러거 의원이 말했습니다. 퇴임하는 도쿄 인근 해군 항공시설 사령관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지역의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으로 인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은 거의 효과가 없다. 결과적으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따라 보장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매닝 몬태그넷 해군 대위가 경납고에서 열린 이직식에서 말했습니다. 몬태그넷은 20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군사력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미 국무부는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F-16 전투기의 적외선 수색 및 추적 시스템을 위해서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의회는 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지만 대만 무장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가 광범위하고 사실상 반대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와 백악관에게 대만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라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면 중국이 이 섬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인출 권한을 이용해서 대만에 3억 4,500만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가 금요일 사르마트 ICBM이 전투 임무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리아는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사르마트 전략단지가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서방은 전략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의 사르마트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야흐로 제3차 세계대전이 확산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